최근 몇 년간 반도체 호황에 AI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주변에 주식으로 꽤 벌었다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코앞이라는데 주식시장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 정말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거금을 만진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미국 빅테크 주식을 더 살까요? 아니면 은행 예금에 안전하게 넣어둘까요? 통계를 열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서 마련된 유동성 자금 중 무려 3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금의 60% 이상이 정착한 종착지,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지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꽁꽁 묶고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터져나온 돈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의 아파트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벌어서 결국 부동산을 산다.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법칙은 왜 생겨난 걸까요? 단순히 한국인들의 유별난 아파트 사랑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400년 전 네덜란드의 비밀과 아시아를 호령했던 홍콩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수도권 집값이 맞이할 거대한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최전성기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전 세계 무역 돈줄을 쥐었고 인류 최초의 증권 거래소를 세워 그야말로 돈이 미쳐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귀족, 상인,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까지 튤립 주식과 옵션 거래에 뛰어들어 하룻밤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튤립 투기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벼락부자가 된 신흥부자들은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튤립을 더 사모았을까요? 아니면 무역선에 더 투자를 했을까요? 재미있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암스테르담 교회의 대토지를 사들이고 그 위에 웅장한 대저택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식이나 어음, 꽃 한 송이는 아무리 돈이 된다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거나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토가 한정된 네덜란드에서 땅과 저택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나를 진정한 귀족의 반열에 올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희소한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자산으로 돈을 벌면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치환해 잠그고 싶어 합니다. 400년 전 네덜란드의 튤립 부자들이 벌어들인 수백만 길더가 결국 암스테르담의 땅값과 대저택 가격을 폭등시켰던 원동력이 된 이유입니다.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로 달려가는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지금 서울 집값은 이미 거품이고 평범한 월급쟁이 소득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어떻게 더 오르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던 홍콩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홍콩은 한때 전 세계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 살인적인 집값의 대명사였습니다. 고작 몇 평 남짓한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 원을 호가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콩 토박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이 엄청나게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홍콩 집값의 핵심 비밀은 바로 글로벌 고임금 인재의 상주에 있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우뚝 서자 전 세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초일류 투자은행,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들이 홍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따라 연봉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는 글로벌 엘리트 금융인들이 홍콩이라는 좁은 땅에 대거 상주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특정 핵심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그 나라 평범한 현지인의 평균 소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상주하는 상위 1% 초고소득층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5억, 10억을 받는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홍콩 중심가의 비싼 주거 비용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자본과 고임금 인재들이 좁은 홍콩 섬에 한정된 주택을 두고 격렬한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집값은 현지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도시의 가치가 글로벌화될 때 부동산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인 AI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철저한 승자 독식과 인재의 집중입니다. AI 연구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 초고속 데이터 센터,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재 개발자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과거 홍콩이 금융으로 전 세계 고연봉자들을 빨아들였다면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은 아시아의 테크 및 AI 허브로서 전 세계의 고임금 인재들을 흡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와 IT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을 확장할 때 가장 매력적인 후보지 중 하나가 바로 서울과 그 배후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억대 연봉을 받는 국내 고소득 개발자들이 판교와 강남에 넘쳐나는데 앞으로는 수억 원의 연봉을 달러로 받으며 들어올 외국인 개발자, AI 엔지니어들이 수도권 핵심지에 대거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출 규제나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서울 집값의 하락을 점치곤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임금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순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DSR 같은 정책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번 막대한 현금과 외화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대장주 하나가 시장 전체의 상승을 주도하듯 부동산 시장 역시 철저한 양극화로 갈 것입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인구 감소의 타격을 받겠지만 고임금 인재들이 출퇴근하고 상주해야 하는 서울 강남, 한강변, 수도권 핵심지의 가치는 과거 홍콩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대중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벌어들인 유동성 자금에 글로벌 고임금 인재들의 수요까지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도권 부동산의 미래를 단순한 국내 경기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튤립 부자들이 그러했고 20세기 홍콩의 금융 엘리트들이 그러했듯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투자자들과 고임금 인재들 역시 가장 희소한 공간인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돌이표 경제였습니다.